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17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10번째, 현실적인 방법 6번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마라. 이미 다 톱밥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톱으로 켜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나간 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막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속에 매여 있으면은 앞으로 못 가니까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마라.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또 저도 또 염려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염려만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염려 고민이 왔을 때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사용할 줄 아느냐. 이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염려스러운 문제 앞에서 계속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법을 좀 알고 나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와 고민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영적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풀어가는 영적인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방법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영적인 방법과 또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는 현실적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현실적인 방법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사용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실적인 방법 그동안 이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분석하라. 둘째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놓치지 마라. 셋째는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라. 넷째는 일단 부딪혀봐라. 다섯째는 다른 일에 몰두해보라.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마라. 부원한다면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후회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글 속에 소개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더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 선더스라는 사람이 자기 지도하시는 선생님, 지도 교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무렵 10대였는데 선천적으로 사소한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조그만 과실에도 오래도록 걱정하며 애를 태웠다. 시험 답안을 제출하고 나면 혹시 낙제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자신이 한 일을 다시 생각해내어 달리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했으며 내가 한 말을 되새기고 그 말이 서툴렀다고 또 후회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우리 반이 과학실험실에 들어서자 폴 브랜드 와인 박사는 책상 머리에 우유병을 바라보면서 선생께서 가르치는 위생학과 우유가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아하게 여기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때 박사가 벌떡 일어나며 갑자기 우유병을 오물통에 쏟아 넣더니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엎질은 우유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나서는 박사는 우리를 오물통 있는 곳으로 오게 하여 깨어진 병을 보였다. 잘 봐라. 나는 여러분이 일생 이 교훈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우유는 이미 엎질러져 하수도로 흘러가 버렸다. 자네들이 이제와 아무리 떠들고 후회한들 그것을 한 방울도 되찾을 수는 없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하고 조심했더라면 우유는 엎질러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을 모조리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조그만 실습은 입체 기하학이나 라틴어를 잊어버린 뒤에도 나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4년간의 고교 생활에서 이상으로 실용적인 생활 철학을 가르친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나에게 우유를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만일 일단 엎들러져 하수도로 흘러가 버렸다면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우유가 흘러가 버렸어요. 그 흘러간 오물통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후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톱밥을 톱으로 켜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나간 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톱밥을 톱으로 켜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떻게 톱밥을 톱질을 하겠습니까? 안 될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냇가로 흘러가 버린 물로 곡식을 찌을 수는 없다. 끊임없이 무엇이든 건설적인 사업에 몰두하여 과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틈이 없도록 하라. 현명한 사람은 쓸데없이 그들의 손실을 한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하게 그 손실을 잇는 방법을 연구한다. 제가 영상을 배울 때 우리 영상을 가르쳤던 양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늘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상 작업을 하다가 전기가 팍 나가요. 스위치 전기에 꽂아놓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작업했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속상하고 그냥 왜 전기를 그렇게 꽂고 했나 뭐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해놓고 했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양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일단 나가면 그거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네,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항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싹 날아가면 그래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다. 네, 그래서 빨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그 다 사라져버린 거 붙들고 씨름해봐야 화만 나고 고민만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부분, 이미 끝난 부분을 계속 붙들고 씨름하면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도 살지 못하고 미래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시간을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염려하느라고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탕자가 만약 그 자리에서 계속 후회하고 속상해만 했다면 아마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았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탁 갑니다. 그래서 살았잖아요. 자,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기업가죠. 이 사람 이런 이야기 써놨어요. 실수를 후회하는 데 쓴 시간을 한번 다 모아보라. 이런 시간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사용한다면 엄청난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실수를 후회하는 데 쓴 시간을 다 모아보라. 이런 시간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사용한다면 엄청난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고 뭐 그러면 나무라고 그럴 게 아니라 뭘 배웠는지 그걸 통해서 뭘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걸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우유를 다 엎질러 놓는데 가가지고 아이는 우유를 엎질러 놓고 막 방황하는데 엄마가 거기다가 미국 지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미국 지도를 쫙 그려놓고 이게 우리가 사는 미국이야. 이 아이는 그걸 통해서 실수했는데 야단 맞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미국 지도를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실수를 안 하면 좋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그걸 대처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항상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내가 안 했었고, 그리고 그냥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어느 시간에 가면 또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 하죠. 아, 그럼 지금 다시 해봐요. 그러면 내 나이가 몇인데. 자,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을 때 메가더 장군의 나이가 70이었다고 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게 아니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또 하자.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권고를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거에 매이지 말아야 되죠. 흘러가는 것을 붙들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나간 상처들을 계속해서 부둥켜 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그저 지난날의 종이 되어 평생을 고민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날의 중요한 경험, 지난날의 중요한 그런 실패를 중요한 경험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불행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는 불행했어도, 어제는 불행했어도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톱밥을 톱으로 켜려고 하지 마라.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